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무상담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상담력이 좋아도 누구를 대상으로 상담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재무상담은 예를 들어서 DB면 재무 DB한테만 써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좀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린치핀에서 이제 오픈하고 DB 영업을 할 때는 저희는 보장 DB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20대부터 30대 초반 친구들만 위주로 만날 수 있는 재무 DB, 즉 당시에 가계부 DB라고 하는 이제 재무 DB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재무 DB의 특징은 뭐냐면 만날 수 있는 나이대가 20대 초중반부터 많아야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보장 DB를 많이 쓰잖아요. 보장 DB는 나이대가 보통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예요? 보장 DB는? 그렇죠. 30대 중반부터 뭐 50대까지, 60대까지. 그쵸. 연령대가 달라요. 근데 제가 재무 DB를 뭐 정말 수천 건 사용하면서 재무 DB부터 시작했던 전문가인데 왜 린치핀을 지금 우리 보장 DB로 턴을 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DB는 두 종류의 DB가 있어요. 재무 DB라는 게 있고 이 보장 DB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죠. 뭐 검증권 DB, 대장암 침탁 키트 DB, 뭐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 리모델링, 뭐 여행권 DB 엄청 종류가 더 많아져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재무 DB랑 보장 DB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재무 DB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대가 20대부터 30대 초반 친구들만 신청을 해요. 재무 DB인데 30대 중반 이후부터 뭐 40대, 50대 분들이 재무 DB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아예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DB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대 중반부터 뭐 5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조금 다소 높죠.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재무 DB를 활용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재무 DB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재무 DB를 상대할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의 환경이 아니다. 이거는 개인의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도 관련이 없을 수 있겠다. 우리는 보장 DB를 대상으로 재무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대 친구들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들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한번 보자고요. 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 20대부터 30대 초반 친구들은요 우리가 상대할 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화법 점검할 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우리한테 득이 되고 상담 진행이 쉽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객의 프레임에 우리가 끌려가면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상담이 꼬이거든요. 자, 근데 20, 30대 이제 친구들의 특징이 요즘에 뭐냐면 참 살아가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뭐 30대 후반까지만 봐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그래도 서울 근교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고 뭐 자녀들 잘 키우고 조금씩 은퇴자금 마련해서 아주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의 1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은 조금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적 환경이 있어요. 왜냐면 잠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지한점장님 말씀하셨죠? 잠실은 아파트값 30억입니다. 경기권만 가도 뭐 인천 쪽만 가도 아파트값이 여러분들 얼마예요? 8억에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죠. 아파트라는 걸 사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그 희망 자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죠. 물론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기회도 많지만 우리가 진짜 고객의 삶으로 들어가서 상담을 잘하려면 각 연령대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통 장기납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 이 친구들의
급여가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잖아요. 180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네. 이직을 자주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연령대별 연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게 재밌어서. 40대부터 60대는요. 한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20대 친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아우 지겹네. 그만두고 딴 거 해야지 하면 커리어 올라가다가 박살나고 올라가다가 박살나고 평생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심 그런 게 있죠. 난 아직 젊고 뭐든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아니어도 난 뭔가 또 해볼 거야.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 나이를 지나서 사회적 경험이 많아져야 그런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20대 친구들이 고민 상담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 한번 경험을 해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일단은 이직이라는 걸 굉장히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돈을 벌다가 또 한동안 소득이 끊기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급여가 적은데 단기적으로 쓸 일이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차도 사야 돼, 여행도 가야 돼, 친구랑 뭐 술도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취미활동 해야 돼. 뭐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간다는데 난 안 갈 수 없어.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쓰고 사고 쓰고 사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장기 저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단기적 이벤트를 끝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특징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2시간 상담해줬는데, 저 여자친구한테 좀 물어볼게요. 남자친구한테 좀 물어볼게요. 친구한테 좀 물어볼게요. 타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네. 전문가가 기껏 2~3시간 상담해줬는데, 야, 그거 하지 마. 친구가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그냥 소주 한잔 하다가 그러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변심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아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파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20대부터 30대 초반은 부모님도 정정하시고 나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니즈완기를 해도 난 지금 당장 아파본 적 없고 친구들도 다 멀쩡하니까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픈 경험도 많이 보지만 그래도 내가 겪지 않으면 네 조금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상품을 제안할 때 불리해요. 네. 근데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소득도 적어, 모아둔 돈도 없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돈을 쓸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장기 재테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상담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매력적으로 현혹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재무 상담을 할 수 있어야만 설득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7, 8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네. 왜? 이 꿈과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우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아까 지한지점장님이 얘기했던 파이어족 되기. 45세부터 연금 받아서. 그리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택 청약으로 집사이는 플랜 만들어주기. 그리고 뭐 비자금 플랜, 뭐 이렇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깨우쳐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다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장DB에서 만나는 이분들은요, 연령대가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잖아요. 다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월 소득이 20대 친구들보다는 높죠. 그리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하지는 않아요. 배우자와는 의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상담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크든 작든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끝나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는 거라던가 자녀를 어느 선까지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그리고 결혼자금, 비자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령대가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의 연령대가 우리가 상담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친구들 상담하는 팁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보장 DB를 쓰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장 DB한테 보장 상담만 하니까 이제 파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장 DB한테 재무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오늘 교육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약간의 팁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미팅을 좀 이따가 나가봐야 돼서 따로 나중에 시간을 한번 갖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교육을 듣고 오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재무 DB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무 상담이나 자산관리 상담이나 재테크 상담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그냥 보장 상담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재무 상담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재무 상담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그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쉽게 심플하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재무 상담을 잘한다라는 게 미국 주식 뭐 배당 ETF 뭐 나스닥이 어쩌고저쩌고 다우존스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S&P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부동산은 어디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거는 솔직히 그냥 아는 척이에요. 아는 척이야. 물론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 심화로 들어가야 돼요. 네. 포트폴리오도 다 나눠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분들을 상담하는 건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네. 기본도 안 갖추신 분들이 되게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10개를 찢어버리고 막 무슨 미국 평생 주식 한 번 안 해본 사람한테 배당성장 ETF는 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최소 2년 이상을 굴려봐야만 진짜 내가 실제로 해본 그 바이브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갖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고객을 상대하는 거는 쉽게 심플하게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심플하게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재무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보장 DB를 상담하다가 이제 재무 상담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또 어려워하세요. 보장 상담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재무 상담을 하지?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이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는 화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보통 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 보장 자산을 리스크 해지 상품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거나 암에 걸리거나 다 뭐 좋은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람으로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다 A4 용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자 펜 들어보세요. 자 다 펜 들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금 A4 용지에다가 그려보세요. 빨리. 자, 그려보세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좋습니다. 네. 자, 다 그리셨어요? 저는 고객님한테 실제로 이걸 그려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어떻게 그리셨어요? 기둥부터 세우셨어요? 아니면은 지붕부터 그리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지붕부터 지어요? 그쵸? 집은 기둥부터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이렇게 고객이 보통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그려요. 지붕부터. 그런 다음에 집을 지어보세요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둥부터 집을 세우기 시작해요. 네. 제가 고객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단계별로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재무설계고 보장설계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둥부터 세워야겠죠. 아파트 지을 때 옆에 건물 공사하고 있죠. 지하를 엄청나게 깊숙이 파내고 거기에 골격근을 설치하잖아요. 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2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바람 한번 불어서 다 무너지면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해주는 재무설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객한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둥부터 세우는 게 우리가 해주는 뭐예요? 보장설계예요. 보장설계. 근데 여러분들이 보장DB를 만나서 보장설계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보험상담이 어려운지 아세요? 보장성 보험은 몸이 아플 때 혹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할 때 입원할 때 그때를 위해서만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여러분들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담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도 상담을 해요. 물론 아플 때 수술할 때 입원할 때 암에 걸렸을 때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보장금 나오는 것도 맞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둥이기도 하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으면 안 걸렸을 때 그냥 여러분들 돈에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100억 있으면 한 1억 쓰면 되잖아요. 근데 100억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대화예요. 돈에 대한 대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둥을 세워주죠. 그러면 뭘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혹시 재테크나 저축하시나요? 물어보세요.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 왜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상담해 볼게요. 자, 누구로 해볼까? 우리 영훈이 재테크 하세요? 저축하세요? 뭐 적금이든 뭐든? 아니요. 왜 안 해요? 지금 다 해지를. 그럼 했던 거네요. 그동안은 했었네요. 왜 했어요? 모으려고. 모으려고? 모아서 뭐 죽을 때 가져가려고? 쓰려고. 자,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재무상담, 저축상담은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저축하세요? 왜 하세요? 모으려고 하세요? 쓰려고 하세요? 모아서 쓰려고. 맞잖아요. 모아서 내가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가려고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모아서 쓰려고 해요. 근데 뭐에 쓰시려고요? 결혼하려고, 집 살려고, 차 살려고, 여행 가려고, 자녀 양육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사람이 돈을 모아서 쓰는 모든 이유는요. 다 긍정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고객한테 다 설명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화법은 제 유튜브 영상 맨 밑에 아주 자세하게 3시간 강의로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재무상담의 첫 번째는 당연히 질문이에요. 저축하세요? 이제 기둥을 세웠어. 이거 왜 세우셨어요? 이미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현영님, 저한테 오늘 기둥을 준비하셨는데 왜 준비하셨어요? 그럼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 암에 걸렸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필요하게 위기 상황에서 나갈 돈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둥을 세웠으면 위에 건물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건물은 어떻게 쌓아 올리고 있는지 이 기둥이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를 지키는 게 기둥인데 뭘 지키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그쪽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3층 석탑 저축이라고 제가 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세요. 저축 왜 하세요? 저축을 하고 있다면. 자, 보기를 주세요. 쓰려고 저축을 합니까? 모으려고 저축을 합니까? 모아서 쓰려고. 근데 뭐에 쓰고 싶으세요? 그게 그 사람이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노후, 결혼, 자동차, 여행 많아요. 여러 가지가. 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들은요. 다 긍정적인 이유들 아니에요? 근데 기둥을 왜 준비하셨어요? 인생은 희로애락이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오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도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랑 인생의 기둥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 본인이 앞으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만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열심히 100만 원씩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근데 마침 9년 차에 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치료비가 2억이 든대. 좋은 치료 받으려면. 그러면 그냥 1년 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암치료를 하시겠어요? 암치료를 하겠죠. 내가 없으면 모아둔 돈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암치료 받으면요. 10년 동안 모아둔 돈 다 암치료로 쓰는 거고 집 살려고 모아둔 돈을 10년을 다시 모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월급 300에 딱 3에서 5% 정도로 저랑 같이 기둥을 세우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둥을 세우면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건데 그 지키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바로 저축이에요. 그럼 저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축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 저축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쓰는 이유가 내 인생에 다 긍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재무상담을. 그쵸? 그래서 내 인생의 기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니까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해치할 보험도 필요한 거고 그 보험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으려면 그 보험을 바탕으로 위로 쌓아 올리는 내 재테크 석탑도 잘 되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장상담에서 재무상담으로 넘어가는 거고 반대로 재무상담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 석탑을 왜 정성껏 저축을 하고 있냐.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둥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은 재무상담에서 보장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면 보장상담에서 재무상담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 작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보장상담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재무상담 할 수 있는 거고 재무상담부터 시작한 사람한테 보장상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1층, 2층, 3층 이제 석탑을 딱 쌓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금융 3사, 즉 333 법칙이에요. 333 법칙. 이게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분산 투자해라.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게 무슨 뭐 단기 저축을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단기로 모을 돈은 단기로 모으고 중기로 모을 돈은 중기로 모으고 장기로 모을 돈은 장기로 모으라. 이게 분산 투자예요. 자, 그래서 분산 투자의 의미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돈을 모으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333 법칙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세 가지 금융 3사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1층, 2층, 3층 이거를 하나하나 접목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A4 용지 하나에다가 여러분들 다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층, 2층, 3층을 그려요. 그리고 기둥 이거 하나로 재무상담이 끝나요. 이거는 뭐예요? 보장성 보험이죠? 인생의 기둥. 자, 1층, 2층, 3층 근데 고객한테 물어봐요. 1층 없이 2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2층 없이 3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1층부터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기 시그니엘 타워 한번 봐보세요. 1층부터 보여요? 꼭대기층부터 보여요?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가장 가까워 보이는 높은 위치부터 보게 돼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멀리서 이 건물을 봤을 때 1층부터 보이겠냐, 3층, 2층부터 보이겠냐, 3층부터 보이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다 3층부터 보인다 그래요. 나한테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 그게 단기, 중기, 장기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층은 자연스럽게 중기가 되는 거고요. 1층은 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 그려보라 그래요. 그럼 저기 지붕부터 그리죠. 그쵸? 그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돼. 단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서 어디서 다뤄요? 은행. 대표적인 상품은 뭐가 있어요? 적금, 예금, 주택, 청약.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짜리입니다. 맞죠? 그리고 얘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단미의 과세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재무상담 할 수 있어요. 자,
3층 석탑을 그리고 1층, 2층, 3층, 3층은 단기 은행, 특징은 뭐가 있어요? 달리의 과세, 상품은 적금, 예금, 주택 청약 등이 있어요. 기간은 1년에서 3년. 자, 증권사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자했어. 그럼 뭐예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10,000명이 투자하면 그 중에서 수익 보는 사람은 1명이에요. 자, 근데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도 낮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추천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상품을.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3년에서 보통 10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투자라는 게 있고 간접 투자라는 게 있어요. 직접 투자는 뭐예요? 내가 직접 주식이나 뭐 ETF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는 펀드 같은 거에 가입을 하는 거죠. ELS나. 이제 요 정도를 나눠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화법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택마련자금, 자녀양육자금, 노후자금 필수자금이에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수자금이죠. 필수자금인데 위험한 거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논리로 변액저축을 다 깰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재가입을 시킬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미경님 65세 예를 들어 은퇴해요. 은퇴하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연금을 가입을 한 거예요. 이제 65세 때부터 내가 한 10억씩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마침 65세가 되는 그 해에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아뒀던 10억이 2억으로 오버에 투막 났어. 괜찮으세요? 왜 큰일 나요? 필수자금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반드시 내가 갖춰야만 되는 인생의 우대자금 같은 거, 그거는 리스크 투자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논리를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보험사예요. 그리고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험사? 저 지금 재무상담하는데 갑자기 왜 보험? 보험은 암 걸렸을 때 보장받고 수술했을 때 수술비 나고 이게 보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연금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테크라는 거는 똑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더 좋은 재테크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테크의 기본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 적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행 적금이 오케이 언제 깨도 원금은 나와.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5만원 10만원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 무슨 공단? 보험공단이잖아요. 국민연금 주식공단 아니잖아요. 보험인데 이게 왜 재테크야? 연금은 10만원씩 10년을 내면 내가 20만원씩 20년을 돌려받아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재테크의 의미가 똑같은 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적금이 좋은 재테크예요? 아니면 연금이 좋은 재테크예요? 근데 연금은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보험으로도 당연히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 종류는 VUL, 단기납종신, 연금, 변액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사의 재테크의 특징은 뭐예요? 복리의 비과세. 얘는 달리에 가서 얘는 복리의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 1층, 2층, 3층, 333 먹지. 3층은 은행, 대표적인 상품은 적금 예금, 기간은 1년에서 3년, 특징은 달리의 과세. 증권사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빚이고 섞어주는 게 좋아. 보험사 편견에서 벗어나고 보험으로 당연히 재테크할 수 있다. 얘네의 특징은 뭐다? 복리의 비과세. 기간은 5년 이상부터 평생. 근데 평생 납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내가 해지를 안 하면 복리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때 또 쓸 수 있는 화법이 바로 핸드폰 화법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원래 전화하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거 전화기인데 왜 딴 걸 자꾸 많이 하는데 왜 딴짓거리를 많이 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의 보험 당연히 아팠을 때만 보장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상품이 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보험 상품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테크할 수 있고 재무설계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금융 3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금융 3사를 다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단기로, 중기로, 중장기로. 장기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왜? 장기는 뭔가 너무 길어 보이잖아요. 그쵸? 중장기라는 표현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금융 3사, 333 법칙으로 딱 나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걸 궁금해. 달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복리는 어떻게 설명해? 과세는 어떻게 설명하고 비과세는 어떻게 설명해? 그러면은 막 무슨 세법 펼치면서 또 어렵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은 눈이 돈이에요. 이걸로 눈사람을 만드는 거고 눈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돈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리라는 개념은 똑같이 눈을 모으는데 아이스박스에 1년에 하나씩 눈덩이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요. 이렇게. 이게 달리의 개념이에요. 복리는 설산, 눈 덮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굴립니다. 이게 복리예요. 여러분들. 즉 원금에 이자가 붙고 다시 원금을 모으고 거기에 이자가 붙고 원금을 또 모으고 이자가 붙고 원금을 또 모으고 이자가 붙고 이거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해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커지는 게 복리예요. 이게 설명 끝이에요. 달리 복리는. 근데 중요한 게 오케이 자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걸로 내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아이스박스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눈을 끊으려고 해. 그때 누가 뒤에서 툭툭 건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아이스박스 우리 거잖아. 눈덩이 2개 내놔. 이게 세금이에요. 15.4%를 떼야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비과세예요. 이 굴린 눈덩이를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비과세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설명하세요. 혹시 세전 받으세요? 세후 받으세요? 세전 받고 싶으세요? 세후 받고 싶으세요? 왜요? 40만 원 더 받잖아요. 이미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한번 떼고 받죠. 근데 세금을 한번 떼고 받은 그 돈으로 저축을 했는데 세금을 또 떼죠.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가족한테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또 떼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트리플 과세 구조예요. 월급 받을 때 떼고 저축할 때 떼고 물려줄 때 또 떼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건데 가뜩이나 3번이나 세금을 떼는데 세금을 안 떼는 저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설명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은데 아무튼 제일 쉬운 것만 알려드립니다. 자, 달리복리, 과세, 비과세예요 이게. 이렇게만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복리는 여러분들 가입자에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내가 넣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요. 근데 세금은 원금에서 떼요? 이자에서 떼요? 이자에서만 떼요. 원금에서 떼지 않아요. 이자에서만 뗍니다. 그래서 달리저축은 비과세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차피 이자가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뭐 1,000원, 2,000원 안 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보험상품에는 무조건 비과세가 붙어야 돼요. 왜? 이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좋은 재테크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돈을 냈을 때 이자가 더 큰 게 좋은 재테크죠. 둘 다 안전하다면. 그러면 달리 재테크가 더 좋은 거예요? 복리 재테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과세 재테크가 더 좋은 거예요? 비과세 재테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 복리비과세 통장을 하나 준비를 안 하세요? 쉽잖아요. 근데 이건 뭘로 준비해요? 보험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진짜 심플하게 재무설계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정도로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프 사이클 그리는 거는 나중에 제가 특집으로 한번 할 건데 오늘 지한점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오후에 바로 쓸 수 있게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한 줄 쫙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줄 쫙 그려보세요. 직선 하나 그어보세요. 직선 하나. 어서. 그리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재무설계는 A4 용지에 이거 한 줄 딱 긋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아까 333, 삼성석탑, 은행증권사, 보험사 비교, 달리복리 비교, 과세비과세 비교, 보험에 대한 오해 풀어주기,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그리기 끝. 진짜 쉽게 가면. 근데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 그래프 제가 재테크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있죠, 나이. 여러분들 나이에 이렇게 한번 딱 해보세요. 저는 38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이에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이에요. 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150살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까요? 또는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살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까요? 이것도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꼭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저는 뭐 60살에 죽을 건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조차도 거절처리인 거예요. 너가 제일 사랑하는, 너를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몇 살까지 살고 싶니? 100살? 그럼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보통은 부모님 나이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해요. 확률적으로.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km, 네, 이 100km 지점에 도달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의 킬로미터에 있는 거예요. 38km에 있는 사람도 있고, 29km에 있는 사람도 있고, 45km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달라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 돈을 왜 모은다 그랬어요? 쓰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보자 이거예요. 언제 쓸래? 어디에 쓸래? 얼만큼 쓸래?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래?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래? 이게 재테크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돈을 모아서 써야 되는데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얼마큼 돈을 쓰게 될지를 알고 파악하고 미리 모아가는 거, 이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재무설계예요. 재테크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의 하나의 기술인 거고, 우리는 재무설계를 해주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훈이 결혼 앞두고 있죠. 그럼 결혼자금 써야 되잖아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자금을 이미 썼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저랑 재무설계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 친구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저는 이미 돈을 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자, 우리 영수 전문가님 결혼하셨죠? 자녀 있으시죠? 자녀가 지금 몇 살? 10살이죠? 그쵸? 그러면 자녀가 유치원 때 들어가는 돈이 연금 전문가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결혼을 이미 했고 결혼자금을 썼는데 또 결혼자금을 또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 인생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자금을 이미 단기적으로 모았는데 또 단기저축만 하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했으면 자녀 양육자금을 모으고 노후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자금을 단기적으로 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무설계는. 자, 사람마다 달라요. 자, 38살 인생에 보통 5대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 자녀 양육자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비상자금도 있고 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 마련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들어갈까요? 그래요, 10억. 많다. 자, 무조건 오는 노후자금이라는 게 있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0세에 은퇴한다고 쳐요. 노후자금, 여러분들이 5대 자금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노후자금 모으는 거는 진짜로 돈을 엄청 많이 벌 사람이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왜? 일단 첫 번째, 몇 살까지 살지 몰라요. 이게 노후자금 계산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노후에 얼마 정도의 돈을 한 달에 쓰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객이랑 같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너가 만약에 60살에 은퇴했을 때 너랑 아내랑
배우자랑 한 달에 어떤 것들을 돈을 쓰게 될까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돼요. 병원비, 자동차세, 세금, 뭐 보험비, 생활비, 공과금, 뭐 경조사비, 취미활동비, 식비, 의비, 뭐 주택, 뭐 여러가지 무슨 뭐 세금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 아무리 진짜 외식 한 번 안 하고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도 한 달에 부부 합산으로 250은 나와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물가 상승률 고려를 안 해준 거야. 물가 상승률을 1.8%를 고려해 주잖아요? 그럼 400, 500 나와요. 근데 이걸로 한 달에 250만 원 들어가고 1년이면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30년을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65세부터 95세까지. 얼마야? 10억이에요, 노후자금이. 이걸 어떻게 마련해요? 여러분들 지금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평생 일해왔잖아요. 65세가 됐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근데 30년을 더 일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일할 자리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요? 노인 빈곤 자산율이 1인 거예요. 자, 10억이 필요한데 이 10억이라는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성장 배당 ETF, 즉 모아둔 돈에서 계속 배당이 나오는 구조.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밖에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유니버셜 종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연금.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답안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필수 자금을 리스크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걸 마련하려고 했는데 30년 뒤에 경제 대공황이 와서 나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10억 1억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100% 투자만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을 거면 10만 원은 이거, 10만 원은 이거, 20만 원은 이거 하자. 이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예요. 그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란님 이미 결혼하셨죠? 결혼자금 또 모으실 필요 있어요? 잠깐만. 글쎄라고요? 네. 이런 변수가 있나? 네. 자, 아무튼 결혼자금은 끝났어요. 자, 자녀 양육 교육비가 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면 돼? 자녀가 몇 살이에요? 자, 자녀가 10살이에요. 지금 자녀 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들어갈 거야? 아니면 자녀가 20살 됐을 때 대학교 학비, 등록금, 학자금, 유학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그쵸. 후자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후자는 지금 당장 발생할 이벤트예요? 아니면 10년 뒤에 발생할 이벤트예요? 근데 그 10년 뒤에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대략 5천에서 1억. 5천에서 1억을 여러분들 1, 2년 만에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아요. 근데 10년 뒤에 그 일은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 10년 뒤에 그 일은 100% 발생합니다. 근데 1, 2년 안에 못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만 원씩 모으시면 10년 뒤를 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기 재테크를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좋다가 아니야. 너 인생에 이런 일은 무조건 생겨. 너의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근데 다행인 줄 알아. 너가 지금 돈이 많은 건 아니고 시간은 많잖아. 그럼 시간 투자를 해야지. 시간 투자가 복리 아니야? 그럼 복리는 어디서 해? 보험사.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보험사의 상품으로 재테크 시켜줄 수 있고 계약이 깨지지도 않습니다. 왜? 이 계약을 깨는 순간 내 자녀 대학교 못 가요. 아시겠어요? 1, 2년 안에 5천을 모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30만 원씩 10년 동안 재테크를 하면은 원금 3,600에 이자가 붙으니까 그걸로 대략 4천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30만 원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중기 재테크 끝났네. 그쵸? 목적 부여, 금액 부여. 자, 금액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자, 5천만 원이 필요해. 제일 쉽게 모으는 방법은 50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하시면 돼요. 근데 내 월급이 500이 아닌데 어떻게 500만 원 적금을 해? 그럼 250만 원씩 2년 가능하세요? 어렵지. 내 월급이 250인데 지금 125만 원씩 4년은요? 어떻게 버는 거에 50%를 저축을 해? 그럼 60만 원씩 5년은요? 그래. 근데 30만 원씩 7년이면 전혀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이거 하시면 돼요. 끝.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가 끝나서 그럼 노후자금 남잖아요. 노후자금 너무 쉬워요. 100% 오잖아요. 노후자금 다 계산해주고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모으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100만원씩 적금 100년 해야 10억이에요. 불가능해요 그건.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한 2억 정도를 만들고 2억에서 계속해서 이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상품은 딱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미국 성장 배당 ETF. 네, 제가 나중에 강의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유니버셜 종신. 세 번째, 연금. 네,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즉, 내가 10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2억 정도를 모으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해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대출 같은 거 갚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하듯이 내 원금과 이자를 내가 살아생전에 야금야금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노후자금 준비가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또 뭐야? 지금 몇 살이야? 45살? 언제 은퇴? 65세? 와, 20년이나 남았잖아. 그럼 노후자금을 63세부터 준비할래? 10억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50만원씩 20년 동안 준비하면 부담 없잖아. 어차피 올 일이고. 그러면 500만원씩 1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50만원씩, 지금 너가 월급이 300이니까 너가 지금 버는 월급 300의 15%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60세부터 100살까지 40년 동안의 김경란한테 선물로 미리 좀 주자. 딱 15%만 50만원씩 20년 동안 모으자. 그러면 30만원씩 7년 재테크 끝, 50만원씩 연금 끝.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덕분에 적어도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장기 재테크는요, 고객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 뭐냐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입을 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기 재테크는 내가 5만원짜리라도 하나 준비해 놓으면 나 이거 있으니까 괜찮지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담 줄이겠다고 요거 5만원짜리 하나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20년 모아도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걸 얘기를 해줘. 너가 진짜로 얼마나 들지를 생각을 해봐. 그거대로 돈을 모아야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시간을 더 늘려. 그리고 금액을 좀 줄이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재무설계사로서 고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도 은퇴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10만원짜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은퇴 준비가 돼요. 근데 이런 걸 설명을 하는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는 거야. 7년 내고 3년 거치하면 124% 나오니까 좋지 않아? 맨날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상품 나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세요. 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금액이 들어.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이런 기간과 이런 저축 금액이 필요해. 하나 클리어를 해주는 거예요. 20대 친구들,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뭐 하니까 단기자금 마련해주고 나머지로. 근데 결혼했다고 인생 끝나? 그때부터 인생 시작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뭐가 생겨? 뭐 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집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부터 쓸 돈이 또 태산이야. 그거 얘기를 미리 해주면서, 자, 근데 결혼 자금만 마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아까 가로저축, 세로저축이에요. 결혼 이후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준비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10만원이라도 결혼 이후의 이벤트를 준비하게끔 또 저축 플랜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대한민국 사람들 돈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는 복리 투자예요. 네. 내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린치핀의 리크루팅에서 일하게 하시던가.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재무상담 여러분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복잡하게 내가 주식도 알아야 되고 ETF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ELS도 알아야 되고 뭐도 채권도 알아야 되고 달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보장 상담보다 더 쉬워요. 왜 더 쉽냐? 보장은 니즈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무 설계는 니즈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단원분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면담을 해주잖아요. 주말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면담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해줬는데 놀라운 게 1000개 중에 1000개가 다 돈 문제예요. 즉 돈만 있으면 고민도 아닌 것들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인 것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니즈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겠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된다. 저축 안 하고 있어? 앞으로 할 거지? 왜 할 거야? 자기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은 사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자연스럽게 왜 보장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집을 살려면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 30대 친구들한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8억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억 10억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집은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어? 대출. 아니 대출 전에 주택 청약. 주택 청약. 그래도 그나마 주택 청약 밖에 없죠. 근데 주택 청약이어도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 내가 주택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됐어. 그러면은 일단 얼마를 내야 돼요? 되자마자? 얼마? 그렇죠. 10%. 그거라도 모으자. 그래야 너 집을 살 기회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너 5천 1년 만에 모을 수 있어? 모으는 방법 500만 원씩 안 되잖아. 근데 너 지금 몇 살이니? 너 28이야? 오케이. 7년 동안 모아보자. 너 돈은 벌잖아. 350만 원씩 하면 되잖아. 그럼 일단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일단은 계약금을 낼 수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거는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잖아. 그래도 내 집마련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5천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주택 마련 계약금을 모을 목적으로 단기납 종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깨지 못해요. 왜? 집을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깨잖아? 내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그러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재무 상담할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이 사람 목숨을 살린다는 생명으로 그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플랜 잘 짜주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직전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셉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40대, 50대 여성분들은 또 뭘 제일 좋아하냐? 비자금. 그냥 무조건 비자금 컨셉 잡아줘야 돼요. 네. 비자금 컨셉.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목적을 부여해줘라. 비자금, 뭐 주택 청약 목적, 집값 마련 목적, 노후자금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재무 상담이 간단한 얘기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품격 있게, 아주 고퀄리티의 재무 상담으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지한주 점장님이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저도 조금 최근에 재무 상담 문의가 많아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재무 상담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본만 알아도 충분히 고객들 상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지한주 점장이 오늘 강의해드린 거, 이거 바탕으로 라이프 사이클 333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 3개만 기억하세요. 이거 3개만 기억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보장 DB가 왜 재무 상담하기 좋냐? 결혼했죠. 자녀 어느 정도 다 컸죠. 비자금 마련돼 있죠. 주택도 대출은 있겠지만 이미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럼 뭐만 남은 거야? 맞아요. 40, 50대 분들은요, 노후자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인생의 이벤트가. 근데 우리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노후자금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그려주면 그 사람이 남은 딱 하나밖에 없어. 노후자금. 근데 노후자금 우리가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노후자금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후자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돈이 많아. 그러면
상속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상속 우리가 해주는 거, 노후자금 우리가 해주는 거. 그쵸? 맞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40대부터 60대 분들은요, 의외로 노후자금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는 거 아세요? 왜? 자녀 키우는데 돈을 다 쓴 세대야.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노후자금 없는 분들 진짜 많아요. 무조건 마련해 줘야 돼요.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